안녕하세요. 얼마 전 구질구질한 남편이랑 이혼을 선언한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주위 사람들 중 제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많이 해서 물어보고자 평소 시청하는 이곳에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많이 잘못한 건지 듣고 의견 적어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평일 오전, 딸,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는 중이지? 어, 엄마 딸 항상 잘 지내고 있지. 근데 회사 일 바쁘다고 안 했어? 바쁘지. 요즘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딸, 혹시 미안한데 엄마 도와줄 수 있을까?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좀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어? 혹시 일손 부족해?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까? 아니, 사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말이야.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빌릴 수 있을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엄마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기술을 빼돌렸어. 그래서 준비 중인 것도 빼앗기고 말이야. 그 직원은 해외로 가서 찾는 것도 안 되네. 덕분에 지금 부도 날 것 같아서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직장에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할 수 있는 거래? 지금 같은 심정이야. 이리저리 빌려서 장만하긴 했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한 거 있지? 혹시 여유가 좀 되면 엄마한테 빌려줄 수 없을까? 어, 내가 오빠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근데 나한테 안 된다고는 안 할 거야. 저번에 어머님도 우리한테 빌려갔거든. 아직 받진 못했는데 약간 뭘 받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에이, 설마 엄마 장문대 모질게 하진 않을 거야. 고마워 우리 딸.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엄마가 짊어지고 있는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할 건 없지. 오히려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마웠어. 솔직히 딸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딸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네. 사정 좋아지면 바로 돌려줄게. 근데 장서방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겉으론 뭐라고 못하겠지만 속으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잘 얘기하는 게 맞겠지? 엄만 걱정도 많다니까. 괜찮아.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럼 나중에 엄마한테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날 저녁. 자기야, 우리 전에 적금 들여놓은 거 안기돼서 예금으로 옮겨놓지 않았어? 그거 혹시 우리 엄마한테 빌려줘도 될까 싶어서. 엄마가 회사 운영하고 있는 거 자기도 알고 있잖아. 근데 이번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도막는 비용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오죽하면 딸한테 부탁해서 좀만 도와달라 하겠어. 어떻게 안 될까?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지? 뭐 그럼 그렇게 해. 어차피 예금으로 묶여있는데 장모님이 쓰신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 그래도 작은 곳이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래? 직원 하나가 기술 빼돌리고 도망간 거야. 기술을 다른 곳에 되팔아버린 건진 모르겠는데 여튼 엄마 회사에 피해가 와버린 거야. 그렇다고 접기엔 직원들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딸이랑 사위가 이럴 때 힘이 되드려야지. 그럼 당신이 내일 은행 가서 돈 찾아갖고 장모님 가져다 드리도록 해. 현금 바로 해도 되고 말이야. 아, 정말 고마워. 솔직히 당신이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먼저 그렇게 나서줘서 고마워. 내가 이래서 당신 사랑하는 거라니까. 에이, 내가 뭘. 장모님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앞으로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얘기하도록 해. 어, 그럼 엄마한테도 이 소식 알려줘야겠다.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우리한테 먼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손해 걱정은 덜 해도 될 거야. 아이, 그런 걱정을 왜 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걱정 있음 바로 얘기해. 알겠지? 알았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다음날 점심. 장서방 덕분에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 이제 앞으로 성장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부도 걱정은 없을 거야. 너랑 장서방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유, 뭘 그렇게 고민해. 그리고 엄마, 우린 가족인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가족이라도 동거래는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걱정 없이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아, 그거야 요즘 그렇긴 하지. 근데 엄마가 남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줬는지 내가 아는걸? 그러니까 앞으로 부담 가지지 말아줘.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나 마찬가지라고. 그래, 고마워. 언제 한번 장서방이랑 집에 놀러 와. 엄마가 너랑 장서방 좋아하는 음식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아, 얼마나 고마워. 진짜?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며칠 후. 장서방, 이번에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회사 사원들 직장 안 잃어버릴 수 있었어. 만약 장서방이 없었음 그럴 수 없었을 거야. 장모님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저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준 건 바로 장모님 아니십니까? 볼품없는 사람 믿어주셔서 이만큼 성장한 거니까 망가지지 말고 얘기해 주셨음 합니다. 내가 사위야 난 정말 잘 얻었네. 그리고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아나? 다 장서방이 그만큼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지.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엄마도 참.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낼 거니까 그런 걱정 하지 마. 맞아요, 장모님. 전 장모님이 힘들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정말 고맙네. 내가 너희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날 저녁. 아들, 대체 뭐 하고 있니? 찻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외출했다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혜정이랑 놀러 갔다 왔나 봐. 오늘 장모님 만나 뵙고 왔어. 근데 엄마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행전 안부 인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긴 하니? 아니, 얘기가 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장모님이랑 만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혜정이도 옆에 있으니까 둘이 대화해. 아,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바빠서 어머님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앞으로 안부 인사 열심히 보낼게요. 아유, 저놈이 해야지. 너한테 받아봤자 뭐 하겠니? 그리고 넌 친정에 갈 시간이 있음. 종종 나한테 와서 좀 도와주면 어디 뭐 덧나니? 아유, 죄송해요.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다녀왔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기분 나쁘셨다면 고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 다음부턴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이번엔 무슨 일로 친정에 갔니? 아주 이상한 걸로 가니까 궁금해서 그런다. 사실 엄마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드리러 갔어요. 근데 지금은 잘 해결됐고요. 어머님이 신경 쓰실까 봐 일부러 얘기하진 않은 건데 다음부턴 이런 일 생기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금전적인 문제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지. 여튼 아들, 너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애미 너도 아들이랑 같이 얼른 들어가.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어머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금전 얘기할 때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나중에 알면 놀랄 수 있잖아.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이 저렇게 안 좋아하시는데 지금 얘기했다간 그걸 왜 해주냐고 엄청 뭐라 하실걸. 그러니까 조금 해결될 때까지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엄마한텐 당분간 비밀로 하고 있을게. 고마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알았어. 누가 알면 떼어먹힐까 봐 걱정하는 줄 알잖아.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얼른 집 가서 푹 쉬는 걸로 하자. 이러다가 쉬는 시간 다 지나가겠어. 그날 밤. 아들,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돈한텐 왜 갔다 온 거니? 별일은 아니고 뭐 할 게 있어서 그랬어. 엄마 전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넌 아들 일인데 모른 척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엄마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혹시 사돈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지? 왜? 아프면 모든 재산이 혜정이한테 귀속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엄마 이상한 오해 좀 하지 마. 누가 알면 그런 거인 줄 안다니까. 그럼 왜 그러는 건데? 엄마한테 비밀로 하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랬어. 전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갔다 왔던 거야. 뭐? 지금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현금 융통이 그렇게 안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단 거니? 그래서 설마 빌려줬다 그 말은 아니겠지? 아, 그러면 어떡해. 어차피 적금 끝나서 예금으로 묶어놓은 건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결혼할 때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리는 게 맞지 않아? 아유 이 바보야. 그걸로 네가 사업을 했으면 더 벌었을걸?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이자 없이 돈을 왜 빌려주는 거니? 아, 그러지 말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데? 이번에 빌려드린 금액 얘기하는 거야? 5천만 원 빌려드렸는데? 그럼 적어도 5% 이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 어디 가서 5%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 그리고 입 싹 닦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차용증 같은 거 작성하는 게 좋을 거다. 이건 엄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교훈이니까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인데 어떻게 차용증을 줬자고 하겠어.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혜정이가 알면 분명 기분 상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야. 너 그러다가 증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러지 말고 사용증 작성해서 가져오도록 해. 어, 엄마 말이 맞는 건가? 알았어. 하긴 장모님이 입 싹 닫으면 못 받긴 하니까 있어야 하긴 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장모님이 모른 척하면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닌데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안 그래? 그럼. 이제 엄마가 얘기할 맛이 나네. 그러니까 엄마가 일찌감치 조심하란 마음으로 너한테 차용증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 알았어. 그럼 나도 양식 뽑아서 장모님한테 써달라고 해야겠다. 며칠 후. 장서방이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여길 찾아온 거야? 그것도 혜정이 없이 말이네. 장모님, 저번에 저희가 회사 자금난 때문에 5천만 원 빌려드렸던 거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큰 돈은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 알고 있긴 한데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증명을 해주셨음 합니다. 증명이라니? 나보고 돈 잘 갚을 건지 서류를 달라 이런 거 말하는 거니? 네. 그리고 은행에 있었음 적어도 3% 이자는 받았을 거잖아요. 그것도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5% 이율로 돈 빌려드린 걸로 하죠? 차용증? 그리고 5% 이자? 이미 빌려주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그리고 가족한테 금리고 이자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무리 그래도 아니지. 어차피 장모님께서 빨리 돌려주시면 그만큼 부담하실 게 적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는 건가? 그리고 난 못 써주니까 그렇게 알게나. 그럼 지금 당장 5천만 원 돌려주세요. 설마 딸 식구를 등쳐먹으려는 건 아니죠? 다음에 저거 줄 테니까 오늘은 그만 가보게. 솔직히 사용증?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말할 엄두가 안 나니까 말이네. 잠시 후. 엄마,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혹시 회사에 또 일 생긴 건 아니지? 딸, 엄마가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거야. 혹시 장서방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어?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 오늘 엄마 회사에 찾아왔어. 저번에 빌려줬던 돈이 있지? 그거 차용증 쓰자고 하더라. 뭐? 내가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차용증이라고 했어?
그래. 그것도 5% 금리로 빌려줄 테니까 그걸 서류로 정리했으면 한다고 하더라. 뭐? 그놈 정신 나갔대? 차용증? 가족 사이에 무슨 차용증을 적자는 건데? 그리고 엄마, 어머님은 우리한테 돈 안 빌려가신 줄 알아? 심지어 그분은 3년이나 됐는데 달라고 얘기 안 하는 중이야. 그렇게 따질 거면 자기 엄마한테 먼저 달라고 해야 되지 않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지. 앞에 있었던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딸, 혹시 장서방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닐까? 엄만 그 생각부터 드는 거 있지? 엄마,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그 사람이랑 얘기해 볼게. 만약 계속 차용증 받을 생각이라고 하면 나도 어머님한테 써달라고 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보단 엄마가 더 나은데 왜 그러는지 몰라. 그날 저녁. 자기야, 나왔어. 근데 오늘 저녁은 대체 뭐야? 저녁은 좀 이따가 차릴 생각이야. 그리고 난 지금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야. 오늘 엄마한테 가서 차용증 얘기했다면서? 당황해서 나한테 연락하시더라? 어? 장모님이 그새를 못 참고 얘기한 거야? 맞아. 내가 장모님한테 차용증 쓰자고 했어. 솔직히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닌데 덥석 빌려드린 것 같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거 예금에 묶어뒀음 적어도 이자라는 걸 받아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장모님한테 드리는 바람에 그런 것도 못 받아먹고 말이야. 난 그런 거 진짜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아야겠다 이 말이야? 아니, 솔직히 장모님도 다른 곳에서 비싸게 주고받을 거 우리한테 싸게 빌려간 거잖아. 와, 너 이런 사람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한테 차용증을 달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엄마가 떼먹을 사람으로 보였어.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일 줄은 몰랐다. 그래. 그럼 오빤 차용증 받으러 가든가 말든가 해. 난 어머님한테 3년치 받아와도 되는 거지? 뭐? 우리 엄마가 거기서 왜 나오는 건데? 기억 안 나? 생활비 부족하시다고 3천만 원 빌려가셨던 거 기억 안 나? 금방금방 주시겠다고 해서 빌려드렸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푼도 내지 않고 계시잖아. 어머님한테도 차용증 적으라고 하고. 그건 우리한테 5% 금리까지 챙겨달라고 해야겠어. 3년 전 일을 지금까지 끌고 보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딱 그거야, 오빠. 오빠, 오빠는 왜 그러는 건데? 우리 엄마한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오빠네 엄마한텐 안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처음에 오빠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알 거 아니야. 회상, 결혼 전. 내가 정말 고마운 게 많은 사람이야. 장서방이 아니었음 우리 혜정이 누가 챙겼겠어? 장서방, 앞으로도 우리 혜정이랑 오손도손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저한테 혜정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다름없어요.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한데 똑 부러지다 보니 오히려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한테 혜정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전 정말 볼품없는데 왜 허락을 해주신 걸까요? 사람이 어디 급으로만 나눠지나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한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우리 혜정이 맡길 수 있었네요. 돈 버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딸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중요했어요. 사람 구실이야 내가 만들면 되고. 자, 그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혜정이랑 살기 전에 수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어, 공부를 병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도 혜정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내가 뒤에서 지원해 줄게요. 그리고 당분간은 내 회사에 들어와서 일도 배우면서 사회 경험 만들어 가도록 하세요. 우리 능력제로 유지되는 만큼 노력도 해야 돼요. 잘할 자신 있음 저한테 말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럼 집은 내가 장만해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딸이 결혼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혜정이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늘 예비 사돈 만나러 간다 하지 않았어? 근데 무슨 일로 보자고 했더니?
약간 미니 상견례 같은 게 돼버린 거 있지? 근데 내가 포부를 얘기하니까 당분간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어. 뭐? 아, 그게 정말이니? 하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돈은 많겠지. 우리 아들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 그치? 나한텐 복덩이야. 직장도 주고 집도 하나 장만해 주신다니까 일단 잘 맞춰 나가야지. 그래,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꼭 쥐고 있어. 어디 가서 그런 일 만나겠니?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사돈이 바로 도와줄 거 아니야. 몇 달 후. 자기야, 아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급한 일이 생기셨다는 거 있지? 당장 일부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저축해놓은 예금 중에 일부를 엄마한테 빌려줄 수 없을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한테 무슨 일 생기시기라도 했대? 어, 무슨 사고를 친 건지 모르겠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던 거야. 경찰 어쩌고라고 하는데 안 드리기도 뭐하고 말이야. 엄마가 잘 갚겠다고 하니까 혹시 어떻게 안 될까? 음, 괜찮아. 어차피 가족인데 뭘. 그거 하나 못 도와드리면 그렇지 않을까? 일단 쓰시라고 하고 천천히 갚아달라 하는 걸로 하자.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매달 몇 원짜리 이자밖에 안 쌓이잖아. 차라리 그럴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낫긴 하겠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라니 우리 엄마한테도 잘 얘기할게. 아니야.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이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고 있잖아. 난 그거 다시 돌려드리는 거밖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 회상 끝. 현재. 기억나? 우리한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난 가족이니까 어머니한테 그런 거 하나 요구하지 않았어.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가 닥달하는 거 봤어? 아니, 그렇진 않았지. 근데 우리 엄만 나올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재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잡아서 처분하면 그 돈 다시 생기는 거고. 애초에 그거 안 건드시고 열심히 벌어서 우리한테 돌려주셨으면 지금 유산담보로 우리한테 대출 뭐 그런 거 받아간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밀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지금 차용증을 쓰지 말자고요?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수단이란 게 필요하잖아. 이번에 장모님이 우리한테 빌려간 이유가 회사 부도였는데 미리 그런 건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래. 그럼 알아서 하자. 난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3년 전에 빌려간 거 어머님한테 받으러 갈 테니까. 뭐?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야! 잠시 후. 혜정이 네가 우리 집엔 무슨 일로 온 거야? 어머님, 어머님께서 혹시 그 사람한테 바람 넣으셨나요? 저희 엄마 밥솥 하나 바꿔드리려고 한 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깟 밥솥도 그렇지만 5천을 빌려줬다며. 어머님, 그래도 이게 화가 아니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3년 전에 저희한테 3천만 원 빌려가시고 한 번이라도 갚으신 적은 있으세요?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니? 지금 사돈 얘기하는데 3년 전 얘기를 왜 꺼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물론 내가 안 주고 있긴 하지만 너희가 언제까지 달라고 기한 자체를 얘기하진 않았잖니. 내가 그걸 잘 아니까 이번에 내한테 차용증 적으라고 했다.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적으러 왔어요. 어머니가 3년 전에 저희한테 빌려가신 돈 있죠? 그거 차용증 좀 적으려고요. 제가 양식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서명하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고 좋은 방법 아닌가요? 지금 내가 적으라고 해서 복수하는 거니? 어? 애가 어떻게 된 게 되바라진 생각밖에 안 하는 거니? 사도는 지금 진행 중인 거지만 난 말 그대로 3년이나 지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너 정말 어이가 없구나. 그렇죠? 어이없으시죠? 전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별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선 이런 저희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리시네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지금 선택하세요.
저한테 차용증 적고 잘 갚으실 건지, 아님 다 무르고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것도 취소할 건지. 아이, 그래, 알았다, 알았어. 차용증 쓰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님께서 그 이한테 잘 얘기해 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해요. 전 그래도 어머님 가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달라한 적 없었는데 이번 일로 솔직히 말하면 실망 많이 했거든요. 잠시 후. 엄마. 나 지금 장모님한테 가고 있어. 엄마가 차용증 받는 게 좋다고 했잖아. 설마 회사 로비에서 장모님 자꾸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겠어? 근데 엄마는 왜? 아들, 그냥 차용증 적으러 가지 마. 내가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혜정이가 눈 돌아가서 찾아왔잖니. 3년 전에 너희한테 3천만 원 빌린 거 차용증 쓰자고 하는 거 있지?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찾아갔던 거야? 어이씨, 겁주는 목적인 줄 알았는데 설마 진짜 그런 거였다고? 진짜 어이없다. 그동안 순둥순둥한 애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나도 같이 차용증 적을 거 아니면 손 떼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아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다. 난 너희가 제발 잘 살았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줄이야.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과거랑 현재를 동일하게 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이거 혜정이한테 잘 얘기해볼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 역시 엄마 생각해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네. 아들, 미안해. 괜찮아, 엄마. 그리고 내가 엄마 유일한 아들이니까 당연히 챙겨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 그래. 너도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 알았어. 우리 엄마 걱정되지 않게 내가 잘할게. 잠시 후. 집에 왔어? 저녁하고 있으니까 먼저 씻고 나올래? 나랑 잠시 얘기해. 오늘 엄마한테 가서 차용증 얘기했어? 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한테 받을 생각이면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이 났다 그 말이야? 아니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 넘은 행동 아니야? 우리 엄마 거는 3년이나 지난 거잖아. 지금 와서 써달라고 하는 것도 어이없다고. 엄마도 우리가 바보처럼 행동했던 게 걱정되니까 이번엔 차용증 쓰라고 한 거잖아. 좋은 마음에서 얘기해 주신 건데 자긴 그렇게 엄마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싶어.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자기야,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 엄만 빚이고 어머님은 도움받은 거야? 솔직히 그동안 어머님이 상환할 능력이 안 되시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했어. 근데 우리 엄마는 회사를 운영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나한테 줄 수 있다고 했고. 믿음을 줘야 되는 건 우리 엄마 쪽이지 않을까? 난 진짜 자기 생각이 이해가질 않아서 그래. 아니 자기야, 우리 엄마가 능력이 없는 건 알지만 그만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에서 더 까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이 집에서 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거 결혼 축하한다고 내 명의로 엄마가 사준 집이란 거 알고 있지? 몇 억짜리 아파트 당신 뒷바라지 해준 게 우리 엄마였잖아. 근데 자긴 지금 어머님 말만 듣고 차용증이라는 뒤통수를 때려버려?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았다는 게 정말 슬프다. 됐고, 앞으로 돈 얘기 꺼낼 거면 나랑 이혼할 각오로 해. 다음날 아침. 아들, 어떻게 얘긴 잘 됐어? 아니, 무슨 돌멩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어. 엄마, 혜정이가 저렇게 고지식한 사람이었을 줄 몰랐어.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솔직히 엄마가 우리한테 줄 능력 없단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다이렉트로 저리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유, 우리 아들 상처 많이 입었겠구나. 나도 이번에 혜정이가 한 말들이 가슴에 박히는 거 있지? 아휴, 며느리가 잘 살아서 그런가 유독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것 같네. 엄마,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혜정이 말고도 착하고 좋은 사람 많을 거라고. 차라리 헤어지고 더 나은 사람 만나보는 걸로 할까? 어? 야,
혜정이처럼 체력이 빵빵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냥 조금 참자. 아, 비참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엄마랑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틀린 말하는 건 아니잖아. 아들, 너 엄마가 당장 3천만 원 만들어서 혜정이한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 아니, 그거야 천천히 우리가 갚아나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엄마나 장모님한테 빌려드린 게 다 혜정이 돈은 아니잖아. 내가 벌어서 넣었던 적도 있어. 엄만 반만 갚으면 되잖아. 그저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눈치를 보고 살아야겠어? 에이, 그건 아니긴 하지만 엄마 네가 이혼남 되는 거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엄마, 엄마 아들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지? 엄마 아들이 이래봬도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스카웃도 돼서 이 직장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어깨 당당하게 피고 해. 응, 알았어. 여튼 혜정이 때문에 이번엔 마음이 많이 상했네. 며칠 후. 요즘엔 잠잠하니? 네가 별말이 없으니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긴 해. 엄마, 요즘 나한테 화났어요를 엄청 어필하더라고. 근데 가족까지 차용증 같은 게 있어야 돼. 나한텐 미리 받을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랑 다르게 살아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무 그러지 마. 알겠지? 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근데 엄마,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 들면 그땐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지. 괜히 질질 끌어봤자 너나 상대방한테 좋은 건 아니니까. 왜? 이번 일 때문에 정이라도 떨어져서 그러는 거야? 그냥 요즘 뭔가 행동하는 게 이상해서 그랬지. 뭔가 살살 눈치 보고 있는 기분? 그럼 눈치 못 채게 살살 알아봐. 며칠 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전에는 잘 들어가셨나요? 네, 그러는 장세훈 씨는 잘 들어가셨을까요? 그때 배려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배려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근데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주은 씨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뭔가 말씀하시는 게 고급스러워 보이셔서. 아, 그냥 집 자체가 조금 부유해서요. 전 샵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는 세훈 씨도 엄청 멋진걸요?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아, 그런가요?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잘난 놈은 아니라서요. 그냥 XX사 다닌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네요. 어머, 멋지세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시다니. 물론 샵도 그렇긴 하지만 이건 규모 자체가 남다르잖아요. 집에서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손에 물 묻히고 사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은 씨랑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아우, 저야 너무 좋죠. 저도 사실 세훈 씨가 좋아서 요즘 밤잠을 조금 어떠신가요? 그놈 안 만나시는 게 좋을걸요? 네? 누구신데 끼어드시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오늘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럴 것 같아서 거짓말 좀 해봤어. 넌 인간이 어떻게 되면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돌아가? 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바로 다른 여자 만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아니, 아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럼 이건 뭔데? 그리고 아가씨, 이 사람이 자기 싱글이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제가 이 인간 배우자 되는 사람이고요. 당신 지금 이런 놈한테 결혼 사기 당할 뻔한 거니까 그냥 가시는 게 좋겠네요. 야, 너 지금까지 나 가지고 놀았어? 하긴 말하는 거 보니까 허세만 한가득이더라. 뭐 그쪽 돈 보고 접근했을걸요? 지금 저랑 돈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데
바로 딴 여자 만나려고 플러팅하고 다니네요. 이런 사람 널렸으니까 사람 만날 때 조심하는 게 좋아요. 너 언제까지 나 방해할 건데? 애초에 네가 나 무시하지 않았음. 내가 이런 반응을 했을 것 같아. 아이씨, 이러니까 내가 길을 못 펴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네가 잘했단 말이야? 아니,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음 적어도 그러질 말았어야지. 애초에 차용증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속 긁어버린 건 당신이잖아. 그놈의 거지근성.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이라니? 우리한테 이혼 사유가 있을 것 같아? 어. 지금처럼 딴 여자랑 바람피다 걸렸는데 그게 이혼 사유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왜 의심을 하게 된 줄 알아? 너 블랙박스 잘 지우는 게 좋을걸? 거기에 어머님이랑 한 대화, 저 여자랑 한 대화 모두 녹음돼 있더라고. 나 참, 이런 놈을 배우자라고 데리고 살았다니. 내가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다. 됐고,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자. 그래, 차라리 이혼하자. 나도 그놈의 돈돈거리는 여자랑은 살 생각 없어. 그날 저녁. 너 그 짐은 대체 뭐니? 뭘 했길래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온 거야? 나 혜정이랑 이혼할 생각이야. 이렇겐 죽어도 못 살아. 뭐? 이혼이라니? 너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거야? 엄마, 주은이 만나다가 걸렸잖아. 안 그래도 오늘 연락 계속했는데 차단한 건지 통화 한 번 안 돼. 아이씨, 내가 얼마나 공들인 건데 이렇게 무너뜨려? 진짜 너무 짜증나.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괜찮은 애 같아서 일부러 꼬셨던 거였는데 다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놓쳤네. 그래서 이혼해 줄 거야? 사유는 되긴 한데 일단 걸렸으니까 그쪽은 바람으로 몰고 가겠지. 근데 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어필하려고. 엄마, 근데 이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재산 분할은 반반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럼 넌 아파트 반은 받을 수 있단 말이 되는 거잖아. 으이구, 이 바보야. 그건 상속이라서 해당되지도 않아. 너 설마 그거 믿고 이혼하자고 큰 소리 친 건 아니지? 너 그런 거면 진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뭐? 안 되는 거였어? 재산 분할은 원래 반반이라면서. 그래서 그 아파트만 10억짜리니까 당연히 5억은 나한테 떨어질 줄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내가 진짜. 너 당장 혜정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알겠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늙어 죽는다, 늙어 죽어. 야, 알았어. 얼른 가서 용서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날 밤. 뭐 두고 갔어? 그렇게 후다닥 챙겨서 나갈 땐 언제고, 지금은 왜 그렇게 눈치 보면서 들어올까? 당신이랑 나랑 끝이란 얘기 못 들었나? 내종아, 내가 미안해. 사실 그동안 엄마가 하는 말이면 다 맞다고 생각했어. 네가 마마보이라고 여기도 할 말 없는데, 나 정말 그랬던 거야. 저기, 우리 다시 결합해서 살아보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장모한테 차용증 들이미는 남편을 어떻게 믿고, 이 집도 당신의 그 커리어도 우리 엄마 손에서 탄생한 거 몰라서 그래?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빠,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버스는 한참 전에 떠났는데 지금 열심히 달려가서 불러봤자 변하는 게 있겠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그니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아니, 난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고 너 같은 놈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네가 사채업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차용증. 진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쪽팔려서 이혼 사유 말도 못하겠어. 내가 왜 이런 쪽팔림을 겪어야 되는 건지. 됐고, 얼른 나가. 그 좋아하는 엄마 품에 안겨서 어디 한번 빽 하고 울어보라고. 아니,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어.
이것도 엄연한 모욕죄라고. 모욕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봐. 그리고 네가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긴. 그러니까 반성이란 걸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럼 우린 다음에 법원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난 얘기할 가치를 느끼질 못하겠으니까. 저기요. 효정아. 6개월 뒤. 나한테 줘야 되는 위자료 잘 넣어놔. 왜 얘기 안 했어? 우리가 같이 넣은 적금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넣으려고 만든 통장이긴 했어. 근데 너 항상 생활비 부족하다고 안 넣었잖아. 자연스럽게 내가 넣었네. 어차피 명의도 내 거고 말이야. 근데 그걸 엄마한테 빌려줬다고 이런 비난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됐고, 네가 바람펴서 이혼하게 된 거니까 그 여자랑 잘 합의해서 위자료 보내든가 해. 그 사람도 너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소송한다는데 참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니까. 자기야, 사랑해.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아니 장모님께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 압박을 넣었어. 그래서 해고도 당해서 당장 돈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단 말이야. 앞으로 네가 하자는 거 다 하고 조용하게 살 테니까 기회 주면 안 될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혹시 인과응보라는 말 몰라? 아, 그러고 보니 그 여자 집도 꽤 잘 사는 곳이었다면서? 안 그래도 거기서 대응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얼마나 더 고달프게 변할진 모르겠다. 그럼 앞으로 고생하면서 살길 바래. 저는 그렇게 그놈을 길에 두고 돌아섰어요. 어디서 입을 그렇게 털려고. 살면서 차용증을 장모한테 들이미는 놈은 처음이었네요. 안 그래도 시모는 얼른 애 낳으라고 압박이었는데 이참에 이혼을 하니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주위에 이혼했다고 얘기하면 마음 먹고 이혼하는 건 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내가 살기 힘들다는데 참고 살아야 됐던 걸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텐 잘했던 사람이었기에 저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저러질 않았겠죠? 여튼 저는 이혼을 시원하게 한 후 신혼집을 팔아버렸어요. 팔고 본가에 들어가서 엄마랑 같이 살며 엄마 회사에서 직장 생활 중인데요. 그놈은 종종 1층에 와서 절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는데 이번에 스토킹으로 콩밥을 먹여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제 나이 42, 이혼은 너무한 선택이었을까요? 차용증의 바람, 제가 잘 선택한 걸까요? 지금의 저는 행복하지만 가끔 의문이 들기는 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